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한 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한 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110g, 토마토는 한 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15에서 30으로 매우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으니까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 심혈관 쪽이 좀 걱정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지혈증이나 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르신들이 걸리게 되면은 거의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으로서는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밖에 나가면 요즘 덥기도 하잖아요. 여름이어서 더워서 나가기 힘들고 겨울이면 추워서 나가기 힘든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가서 걸으시고 오르막을 오르시고 계단을 걸어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데요. 못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신체 기능을 갖고 계시지 않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앉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또 가장 좋은 거는 실내 사이클을 타는 게 또 너무 좋습니다. 또 유산소 비슷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운동 동작들이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사이클은 결국에는 얘도 부식되고, 그리고 안 써버릇하면 기능도 안 좋아지고 끽끽 소리도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몸을 믿고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런 걱정 다 필요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그거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조금의 강도를 살짝씩 올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했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신데요. 거기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강도? 네,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자, 어르신들 말씀으로 굉장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운동을 하다가 힘들지만 괴롭진 않다. 그리고 지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다. 딱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그게 중강도 운동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좀 많이 어려운데 따라오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작, 모든 팔다리를 쓰면서 움직이는 게 심장에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는 걷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앉아서도 걷는 거를 흉내를 내야 돼요. 다리만 들어서 걸을 겁니다. 자, 가볍게 다리를 들으면서 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다리를 위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도 배 밑에 부분의 근육이 쓰여져요. 그래서 다리를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배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는 이 리듬감, 박자감을 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걸으셨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걸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팔까지 해볼 거예요. 자, 팔까지 하면서 박자감이 있게. 자, 이번에도 10번 세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벌써 이제 뭔가 몸이 깨기 시작해요. 숨이 차요, 숨이 차. 맞아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 버릇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리듬감 있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자, 박자감 있게 이렇게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면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또 13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몸이 깨어진 것 같다, 뭔가 조금 신난다 하면은 이게 운동의 시작이에요. 자, 혹시 기분 나쁜 어르신들 없죠? 이 정도에서 기분이 나쁘시면은 거기서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몸을 써버릇할 거예요. 자, 몸의 균형을 잡고 몸에 힘을 줘버릇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어르신들이랑 이제 운동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단계적으로 항상 올라갈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방귀를 껴볼 거예요. 방귀요? 네, 어르신들 방귀를 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방귀 껴볼 거예요. 몰래 끼는 거예요.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몰래 방귀 낄 거예요. 몰래 이렇게 끼는 방귀가 진짜 냄새가 크다는데. 맞아요. 어르신들 몰래 끼면서 어르신들 방귀를 뀌려면요, 몸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리를 들고,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방귀를 몰래 껴볼 거예요. 몰래. 자, 몰래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엉덩이 살짝 들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이 방귀를 10번이나 낀 거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지금.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어르신들 방귀는 더 당당하게 끼셔야 돼요. 자, 다리를 이제 들면서 끼워볼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방귀를 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귀를 이제 대놓고, 자, 나는 방귀를 낄 거다 하면서 다리를 들면서 껴줄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방귀를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이제 슬슬 방귀를 20번이나 끼셨으니까 냄새가 너무 날 거예요. 자, 버텨주셔야 돼요. 방귀 또 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는 방귀로 뭐 장기자랑을 할 거다 생각하면서 껴볼 거예요. 자, 손동작이 추가가 돼요. 손동작이. 자, 방귀를 한번 빵 껴주셔야 돼요. 방귀를 빵 껴줄 거예요. 자, 이제 힘차게 껴 거예요. 방귀를 빵 껴주고 한 번 더 빵 껴줄 거예요. 자, 방귀를 또 한 번 10번을 더 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방귀 낀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 한 번 들어주시고 방귀 제대로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모든 어르신들이 이제 다 방귀를 30번씩 꼈을 거예요. 자, 30번 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꼈던 방귀들 다 마셔볼게요. 자, 호흡 한번 할게요. 시작. 꼈던 방귀 다 다시 마시세요. 좋아요. 자, 어르신들 방귀를 이렇게 막 끼니까 이제는 점점 이 심혈관 질환까지 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방귀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이 심장 질병들을 다 예방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방귀 말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또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다리 하나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등받이에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등받이에 딱 해주시고 다리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빠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지금 빨리빨리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속도감도 중요해요. 우리는 박자감을 유지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지금 허벅지가 엄청 땡기는데요? 맞아요. 다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다리 운동이 심혈관에 왜 좋냐면요. 다리 근육이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다리만 움직이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을 70%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만 해주셔도 심장에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또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해야겠죠. 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실 거예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 거예요.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게요. 되는 어르신들은 해주시면 되고, 자, 등에 이렇게 받쳐주셔도 괜찮아요. 등을 안정적으로 해도 좋고 등을 빼주셔도 좋아요. 손을 들면 조금 더 어려워지나요? 손을 들면요, 배가 이제 갑자기 고정한 게 없으니까 좀 더 버티려고 그래요. 좀 더 버티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배가 지금 현재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떼기만 하면은 배가 위치를 좀 계속 유지하려고 배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자, 다리로 10번 또 흔들어 볼 거예요. 자,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아파요. 자, 계속 해주셔야 돼요. 못하면은
못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걸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다리를 흔들어주고 팔을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몸에 힘을 쓸 줄 알게 되고, 힘을 쓸 줄 알면은 이제 힘을 낼 줄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걷기나 나중에는 이제 계단 오르는 것도 거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또 조금 더 어렵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팔다리를 똑같이 해볼 거예요. 팔다리를 똑같이. 네, 팔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자, 팔도 해야 되고 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어느 거에 집중을 할지. 내가 팔도 하고 있는데 다리만 하고 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몇 사람이 좀 체크해줘야겠어요. 맞아요. 내가 이거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팔 움직여. 팔 까먹었네. 다리 까먹었네. 이렇게 머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팔다리 들어주시고, 자, 위아래로 교차해 줄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려웠죠?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은 이거를 나중에는 다 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까먹을 때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똑똑해지는 거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거를 너무 어렵다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럼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운동은 한 번 하면은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꾸준히 해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자, 오늘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운동법을 계속했어요. 몸을 다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런 동작,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거, 팔다리를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만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같이 심혈관을 예방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선생님이 이런 운동이 더 잘 되게 해주는 그 도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자, 우리는 결국에는 다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리에서 엉덩이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맨몸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계점이 와요. 그 한계는 뭐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힙스밴드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요. 자, 엉덩이 운동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다리를 벌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마다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어르신들도 있고 여기까지 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막 발부터 끼는 게 굉장히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클 형태로 딱 집어가지고 다리 뒤로 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강도에 맞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힙스밴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링크나 이런 것들이 다 밑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성취감도 더 배로 느낄 수 있고,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도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운동을 배우면 되게 재밌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테 공식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인지를 활용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sgee.kr에다가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의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복지관에 다니거나 요양병원에 있다면은 그 직원분한테 신청해달라고 좀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직원분들에게도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강사도 만들고, 그리고 강사들이 운동 수업 시간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이 밑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저희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됐는데요.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증상들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술안주로나 먹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징어에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도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피로회복, 간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에 오징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오징어 드시는 조리법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눈은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이 계속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물질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100g당 300에서 4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에 오징어 넣어 드시면 속이 풀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은 또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살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에 타우린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타우린은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안과학회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오징어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약 140mg이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어요. 치매 예방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일주일에 2~3번 오징어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오징어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예요. 100g당 약 85kcal 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오징어 묵국, 오징어 무침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둘째,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오징어가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인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오징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징어 부추볶음은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자, 다섯 번째,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산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줘요. 오징어 회 드실 때 레몬즙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오징어 한 마리가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반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돼요. 건강한 조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묵국입니다. 물을 나박썰기에서 먼저 끓이다가 무가 반쯤 익으면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무의 소화효소가 오징어 소화를 돕고 국물이라 소화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징어 양배추 볶음입니다. 오징어에 칼집 넣어서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굴소스로 간하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네 번째, 오징어 콩나물밥이에요. 쌀 위에 콩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손질한 오징어를 올려서 밥을 지으세요.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피로 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징어회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여러 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에 돌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오징어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감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곶감이나 떫은 감에 탄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녹차나 홍차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드시면서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g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이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한 번에 100g 정도 적당히 드시고 내장 부분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오징어가 좀 질긴 편이라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나 양배추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오징어는 괜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타우린이 소고기의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DH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 혈관 건강, 빈혈 예방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감, 녹차,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부담되시면 무나 양배추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오징어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그만큼 친숙한 식재료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무나 미나리, 양배추와 함께 오징어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면 어머니가 꼭 챙겨주시던 간식이 있었잖아요. 화로 위에 툭툭 소리내며 익어가던 그것, 껍질 까면서 손끝이 까맣게 물들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요, 그냥 추억의 간식이 아니에요. 동의보감에서는 밤을 두고 기를 북돋아주고 위와 장을 든든하게 해주며 신기를 보호한다 기록해뒀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에서 이렇게 극찬한 식품이 흔치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현대 과학이에요. 밤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모두 들어있어서 학계에서는 5대 영양소 완전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견과류면서 지방은 호두의 13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뇌 건강부터 뼈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밤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밤 하나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면요. 오늘 저와 함께 밤에 숨겨진 효능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시는지,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군밤이냐 생밤이냐에 따라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군밤에는 아예 없습니다. 열에 다 파괴되거든요. 기껏 챙겨 드신 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상황까지 오늘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뼈 건강입니다. 밤 100g에는 칼슘이 19에서 34mg, 마그네슘이 30에서 36mg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이 200mg 이상, 망간은 하루 충분량의 127%나 됩니다. 이 네 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망간은 뼈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밤 100g만 먹어도 하루의 필요량을 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밤이 좋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밤에는 비타민 B1이 쌀의 4배에서 8배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피로해소 비타민으로도 불리는데 뇌 기능과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베르니케 뇌병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엽산도 하루 권장량의 27%가 들어있어요. 엽산은 뇌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혈액과 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를 직접 보호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밤에 들어있는 갈산과 엘라그라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이 심장병 위험을 27%, 뇌졸중 위험을 24%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MC 메디슨에 발표한 세 번째 명대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을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생밤 100g에는 비타민 C가 최대 40mg까지 들어있습니다. 생밤 10개 정도면 하루 비타민 C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여기에 비타민 B6도 하루 권장량의 33%가 들어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소화 건강입니다. 밤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지방 함량이 0.5g 밖에 안 됩니다. 호두가 65g, 아몬드가 50g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죠.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배탈이나 설사가 있을 때 군밤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기록해뒀습니다. 밤이 천연지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피로회복입니다.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지치시는 분들에게 밤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정도면 밤이 왜 완전 영양식품이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밤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리법에 따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비타민 C 섭취가 목적이라면 생밤이나 삶은 밤을 드세요. 군밤은 높은 열로 굽는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전부 파괴됩니다. 반면 삶은 밤은 비타민 C가 그대로 보존돼요. 그런데 군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군밤은 단맛이 56% 더 강해지고 오메가3는 33%, 식이섬유는 38%나 더 많아져요.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밤 먹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이 구워서 먹는 것, 그 다음이 익혀 먹는 것, 찌는 건 가장 덜 좋다고요. 구울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지 말고 절반 정도만 익혀야 좋다고 했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5개에서 6개가 적당합니다. 옛 속담에 밤 3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드세요.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공복보다는 식후에 간식처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면 두부와 함께 드시고요. 밤밥을 지을 때 두부요리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시금치나 미역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보관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생밤은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면 벌레가 생기거나 맛이 변할 수 있거든요. 장기 보관하시려면 삶아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밤밥, 밤죽, 밤조림 같은 전통 음식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밤죽이나 밤스프 형태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께는 생밤을 안주로 추천드립니다. 생밤의 비타민C가 아세트알데히드 생성을 억제하고 알코올 산화를 촉진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군밤은 비타민C가 없으니까 숙취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밤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33에서 37%로 꽤 높아요. 혈당 부하 지수도 58로 고혈당 부하 식품에 해당됩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정량만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는 칼륨이 100g당 439에서 592mg이나 들어있어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 약 15%가 밤 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생밤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도 삶거나 구운 밤은 괜찮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열 처리 과정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생밤을 드시고 불편하셨던 분들은 익힌 밤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세요.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철분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빈혈 치료 중이신 분들은 철분제 복용 시간과 밤 섭취 시간을 2-3시간 정도 떼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에게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밤이 저지방 식품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 이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된 금기사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만인 경우 소화불량이 있을 때 변비가 있을 때는 밤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밤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어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좋은 점들도 이 주의사항을 지키셨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모두 갖춘 완전 영양식품입니다. 비타민 B1은 쌀의 4배에서 8배, 망간은 하루 필요량의 127%나 들어있고요. 갈산, 엘라그산, 카테칸,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 뇌 건강, 간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 밤이 좋은 이유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뼈와 뇌, 심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 함량이 0.5g밖에 안 되니까 체중 관리 걱정도 덜 하시고요. 드실 때는 목적에 따라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비타민C가 필요하시면 생밤이나 삶은 밤, 식이섬유의 단맛을 원하시면 군밤이 좋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5개에서 6개입니다. 옛말에 밤 3톨이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당뇨 환자분들과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밤 드실 때는 물도 충분히 드세요. 동의보감에서 극찬하고 현대과학이 효능을 입증한 밤, 이제 그냥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으로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가을 지나도 밤은 언제든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식탁에 밤 한 그릇 올려놓으시는 건 어떨까요?